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입니다. 우리는 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네,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주식 투자를 할까요? 네,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네, 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네,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식 투자를 하나요? 나는 신세계를 정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신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불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소박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소박함이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도 하지만 부동산 투자, 은행, 그냥 적금, 예금, 그리고 채권 투자, 조금 복잡하게 ELS, DLS, 최근에 DLS 사태도 났죠. 그리고 수많은 금 투자, 원유 투자, 상품 투자, 곡물 투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너무나도 종류도 다양하죠. 예. 구리에도 투자하고. 자, 이런 수많은 투자 전략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왜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결론은 정확하게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숙명을 타고난 인간인 것 같아요. 이 돈을 못 벌면 안 돼요. 이 돈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봅니다. 현금을 1억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분은 전 세계에 조금 있긴 있죠. 예, 영화 보면 냉장고에 돈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깡패나 이렇게 지하 조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현금을 은행에 맡길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라는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최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현실상 정말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0에 90명, 1000에 900명, 10에 9명은 주식 투자로 인해서 그런 최초의 생각과 다르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대로 안 되고, 기대대로 안 되고, 감대로 안 되고, 다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저금을 하자니 금리가 2, 3% 너무 낮아. 그냥 물가 상승률하고 똑같아. 그래서 머리를 써서 펀드를 했더니 펀드도 예사롭지 않아. 근데 이제 증권사 찾아가서 펀드를 하자고, 은행 찾아가서 펀드를 하자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펀드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2%, 3%인데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5%대 정도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DLS 사태가 났습니다. DLS 사태는 ELS보다 주식 투자보다 더 위험한 게 DLS입니다. 예,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낚인 낙아웃 그 범위 바운더리 레인지 안에 터치를 안 한다는 상황에서 5% 수익을 주고 은행들은 1%의 선취 수수료를 먹죠. 그 1%의 선취 수수료 때문에 은행장들 PB들 미친 듯이 팔아 제꼈죠. 막 대리 사인까지 해가면서 치매 걸린 할머니 5억 10억씩 넣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막 데모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금융 하나금융 그 당 최고 이사들이 지금 이번에 중징계를 맞았죠. 금감원에. 그렇게 우리는 겨우 1% 2% 더 수익을 내고자 그 위험천만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하면 다행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속아버렸죠. 모르고 한 거죠. 원금 보장되는 줄 알고. 근데 원금 보장형 ELS라든지 원금 보장형 DLS라든지 이런 원금 보장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것들은 또 금리가 3% 아래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거를 선취 수수료도 낮아요. 그런 것들은 0.5%, 0.3%. 왜? 이자를 더 주려면 원금을 확보하려면 수수료를 낮춰야 되고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공학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해야 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겨우 2% 더 먹자고 덤볐는데 원금 전액 손실이 나서 지금 완전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배상해라 라고 판결이 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 돈을 잃지 않으면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도 왜 나왔겠습니까? 부동산을 사면 안 떨어지니까, 부동산은 올라가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부동산은 계속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완벽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적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벌었죠. 근데 문제는 모릅니다. 뭐 부동산 값이 작년, 재작년 뭐 런던, 홍콩, 뉴욕 다 떨어졌죠. 근데 우리 이제 강남이 계속 올라가서 문제인데, 어쨌든 자, 부동산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너무 큰 돈이 필요해요. 내가 뭐 1,000만 원 있는데 부동산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금을 살까? 금을 사기도 힘들죠. 금이 뭐 이거 올라가겠어. 또 금 사고 파는데 수수료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주식이에요. 제일 가까운 게 주식이에요. 남들도 하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고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내가 왜 했나? 내가 주식을 왜 했나? 그렇게 큰 후회도 되고 너무 아픔도 되고 반토막 나고 겨우 2, 3%더 수익 내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겨우 조금 한 10% 정도만, 한 20%, 1년간 20% 정도만 수익을 좀 더 내보고자 한 이 재테크 상품 주식 투자가 굉장히 인생에 가장 큰 후회가 남을 정도로 힘든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이 대다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 투자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토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식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는 주식 대안을 좀 찾은 것 같다. 완전 100%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답을 좀 찾은 것 같고, 내가 이 개고생을 왜 했나, 이때 동안 내가 왜 주식을 이렇게 했나 라는 거에 대한 좀 해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구나. 내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구나.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투자 전략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쪽으로 전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결론은 뭐죠? 네, 스펙입니다. 자, 스펙 한번 보시죠. 자, 스펙 투자. 제가 이제 스펙 투자에 대해서 한 3차례 정도 얘기를 드렸고, 처음에는 인트로식으로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급등하는 상한가 가는 하나 SBI 스펙 얘기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DB금융 스펙 6호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매집해서 수익 냈던 얘기도 드렸고, 스펙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했죠. 그래서 한번 또 오늘도 복습을 해야죠. 그런데 3번 정도 해서 스펙을 알 거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저도 이제 한번 계속 3개월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저도 스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스펙 뭔데 저거? 저거 뭐 하려고 스펙 급등하는 건가? 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알면 알수록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추구했던 투자 방향과도 굉장히 많이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서 또 계속 소개를 하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잡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펙의 가장 제가 매력적인 부분은 첫 번째 뭐죠? 2,000원 보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ELS, DLS, 금, 은, 원유, 이걸 은행 다 하는 이유가, 은행을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원금 보장이죠. 이 원금 보장. 자, 주식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없습니다.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죠. 근데 이 스펙은 일단 첫 번째 가장 제가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원금 보장입니다. 단 2,000원에 샀을 경우. 자, 이거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 2,000원에 사야 됩니다. 2,000원. 자, 2,000원에 사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스펙에 공모를 하든지. 자, 스펙에 공모하면 이자도 줍니다.
대박이죠. 이자 1.5%.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자, 스펙은 공모 스펙 이제 스펙이 상장되기 전에 공모를 합니다. 자, 스펙 공모합니다. DB금융 스펙 6호 공모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청약 경쟁률이 몇 퍼센트냐고요? 한번 볼까요? 500%, 600% 가까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뭐 하셨던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야, 저 개소리야. 저 왜 이제서야 저 소리지?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고 저도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스펙이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스펙 청약률 스펙을 청약을 해요. 공모 청약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 보세요. 지금 교보 9호 스펙 경쟁률 224대 1입니다. 수요율.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청약을 받아서 들어가면 이자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상장되어 있는 스펙은 이자를 안 줘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모 펀드로 해서 들어가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1년간 연간 선치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운용 수수료라든지 그런 수수료를 내는데 펀드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상장된 펀드를 투자조합을 사시게 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합니다.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안 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하시면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지금 샀을 경우는 이자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공모시입니다. 공모시. 자, 이제 요거까지 했죠. 스펙을 공모시에는 이자 줍니다. 공모가 아닌 경우는 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0원에 지금 보시면 스펙 가격이 여기 보시면 2,000원 지금 제일 낮은 가격으로 제가 소트를 했어요. 상상인 제목이 뭐야? 상상인 이안 제2호 스펙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스펙을 공모로 참여했던 사람은 2,190원 최고가, 시작가가 얼마냐? 시작가가 2,150원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은 공모를 해버리니까 이제 가격이 떠없어 시작해버린 거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지만 결국 얘는 뭘로 복귀했죠? 2,000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그쵸?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쨌든 2,000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니까 2,000원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뭐 신한 제6호 스펙 다 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SK 5호 스펙 2,000원, 유안타 제5호 스펙 2,000원, 다 2,000원입니다. IBK S 제11호 스펙 2,000원, 유진 스펙 5 2,000원, KB. 자, 근데 이 2,000원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내가 2,000원 주고 사긴 샀어. 근데 나 이놈의 스펙 다시는 안 해야지. 더러워. 태태태. 보십시오. 작년 7월에 2,000원에 샀는데 오케이. 작년 7월에 3,000원에 샀어요. 이 아저씨는 스펙 이제 투기를 한 거죠. 3,300원에 샀는데 뭐야? 하나, 둘, 이틀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 내년에 애가 이제 대학에 유니사가 스펙을 사면 원금이 보장된대. 그래서 나는 3,000원 주고 샀어. 이게 웬걸? 2,000원 되네? 반토막이네? 저 새끼 사기꾼이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셔야 돼요. 3,000원에 사면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2,000원에 사면입니다. 2,000원에 사면 조항입니다. 그래서 3,000원에 샀는데 2,000원이 됐어. 야, 2,000원은 보장해준다며. 근데 내가 팔려고 하는데 2,000원에 사자는 주문이 없어요. 보세요. 2,000원에 4만원 얘는 있네, 다행히. 그래서 2,000원에 팔면 되는데 이건 2,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1999원, 1995원, 1990원에도 있네. 여기다 내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1990원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계속 1990원, 1900원, 1800원, 1700원, 1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2,000원에 머물러 있어요. 왔다 갔다 그냥 순간적인 유동성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으나 보시면 이날도 떨어졌죠? 1990원, 1990원 몇 번 왔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2,000원을 보장해준다 이거죠.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펙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스펙은 얼마에 사야 된다? 2,000원에 사야 된다. 근데 운이 좋은 분은 1990원에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놓고 그냥 매일같이 기다리면 2,000원을 기본적으로 보장.
자, 기본적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죠. 그렇죠. 1990원, 1950원 이렇게 임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해버리거나 던져버리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제가 스펙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 일단 2,000원을 보장해준다. 단 2,000원에 사야 한다. 그쵸? 2,000원에 사야 한다. 보시면 사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2,000원에 사는 건 좋은데 근데 야, 2,000원에 사서 자, 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야, 그래 2,000원 샀어. 7일날 2,000원 샀어. 야, 뭐야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내내 2,000원이에요. 아우. 야, 뭐 이거 은행에 나는 가면 7개월 동안 이자라도 받지. 스펙은 뭐 이자도 야, 공모 스펙 아니면 이자도 안 준다며. 그럼 나 왜 스펙 했는데? 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투자하는데 그러면 왜? 스펙을 왜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스펙을 왜 투자를 하냐면 스펙은 M&A 이슈가 있습니다. 자, 뭐냐?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얘가 4,000원까지 갔었어요. 왜 갔는데 도대체?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제가 스펙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2,000원에 샀는데, 내가 금을 샀는데, 내가 ELS를 했는데, 내가 주식을 했는데, 문제는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두 번째는 원금을 보장받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은행은 원금은 보장받는데 큰 돈이 안 돼요. 금도 내가 뭐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원금이 보장이 안 돼. 금도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잘못 사면 원금이 보장해야 돼. 부동산 돈이 없어. 예. ELS ELS 원금 보장형 ELS는 은행 금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중에서 2배 수익 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죠. 근데 이건 뭐다?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죠? M&A 이슈로 투자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 이게 메리트인 거죠. 이게 메리트예요. 야, 이걸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잘하면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카지노를 안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투자 수익은 크게 얻을 수 있지만 제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굳이 내가 이걸 해서 성공을 하면 대박인데 제가 로또를 안 삽니다. 제가 로또를 100만 원치 안 사는 이유가 로또를 사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 이상의 뭐 10억을 얻을 수 있지만 나는 10억 필요 없어요. 그냥 난 100만 원 잃는 게 그냥 싫은 거야.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내가 준다면 저는 로또를 절대 안 합니다. 1000만 원 왜 로또를 해? 공짜로 1000만 원이 생겨도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카지노를 가지 않습니다. 왜 가? 저는 주식을 해왔죠 이때 동안. 주식을 해서 1000만 원짜리를 더 벌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1000만 원이라는 거를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저는 장기 투자를 해서 뭐 어차피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가치가 5년이 지나면 2배가 될 거니까 5년 이내에 2배가 돼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면 은행보다 낫다라는 저는 그런 개념을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개념을 했는데 5년 안에 이 회사가 없어지네? 이 회사가 반토막이 나네?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식이라는 그게 문제예요. 원금을 보장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도 현대차를 내가 아무리 좋게 샀는데 30만 원에 샀어. 지금 15만 원이네. 반토막이네. 이렇게 될 수 있다. 현대차가 나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현대차를 샀더니 그렇게 좋다고 해서 샀더니 원금이 보장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은 내가 2,000원에 샀을 경우에는 그래도 2,000원을 보장해 준다. 근데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이 한번 크게 빵 터질 수 있다. 자, 보실까요? 자, DB금융 스펙을 샀으면 지금 2,000원에 샀는데 얼마죠? 2,900원까지 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났네요. 그 다음에 IBK 얘도 수익이 안 났네요. 얘도 수익이 안 났고 얘도 수익이 안 났고 얘는 뭐 아직 안 났네요. 얘도 아직 안 났고 자, 안 났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뭐야? 2,000원에 샀으면 2,150원이니까 얼마? 아직 10%도 수익이 안 난, 한 7%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최근 1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으로. 1년간 스펙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났나 안 났나 보겠습니다. 자, 큰일 났네.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 윤희사 네 말대로 네 그래 좋아요. 네가 그래 스펙을 지금 목이 아플 정도로 미친 듯이 2,000원에 사면 좋다고 하는데 야 1년 동안 2,000원에 사서 수익 난 거 뭐 있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없네? 없어. 큰일이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 2,000원에 샀는데 없어. 이거 뭐야? 하나에 SBI 스펙 하나 있나? 자 문제는 자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래 제가 그냥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뻔한 답을 줄 거면 제가 이 방송을 안 하고 있겠죠. 제가 연구를 안 하겠죠. 그냥 아무 스펙이나 사서 아무거나 사서 그냥 무조건 대박 나면 되겠죠. 근데 왜 유독 DB금융 스펙 6호만 이번에 가격이 상승했을까요? 그게 이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한번 900일로 보겠습니다. 3년간 차트 흐름을 볼게요. 자 이게 연구를 한 거죠. 자 DB금융 6호가 3년간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얘는 DB금융 7호는 4,000원에 출발했고요. 얘는 중간에 보시면 2019년 초반에 2,000원이었던 게 2,300원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2,000원에서 2,500원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IBK도. 자 그리고 얘도 2,000원에서 2,600원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네요. SK45 스펙도. 자 얘는 상장되고 얘는 뭐 상장가가 이상하고 얘도 2,000원에서 2,300원 교보도 얘는 없고 얘도 2,500원 최고가 얘는 2,200원 얘는 2,100원 얘도 2,500원 2,300원 2,100원 2,100원 얘는 4,000원 얘는 2,400원 얘는 5,000원 얘는 2,000원 얘는 2,400원 얘는 2,300원 얘는 2,200원 얘는 2,100원 2,200원 5,200원 2,000원 3,900원 3,300원 자 3,300원 얘는 2,200원 얘는 2,150원 얘는 2,180원 얘는 2,100원 얘는 2,020원 얘는 2,200원 2,800원 2,600원 2,200원 2,300원 2,200원 2,200원 9,700원 3,500원 자 이런 거죠. 자 2,000원에 샀는데 이런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다. 스펙은 2,000원에 샀는데 뭐야 이 3,590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바로 뭐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바로 M&A 이슈라는 겁니다. M&A 이슈. 일로 안 가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겠죠.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원금을 보장해 준다. 단점은 2,000원에 잠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허구한 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바로 M&A 이슈가 있는 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단점을 보완해서 스펙은 M&A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스펙을 사면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익이 난다. 그래서 바로 이 DB금융 스펙 6호는 2월 11일 날 뭐가 된다? 그 네온테크라는 기업이 이제 합병이 되고 요 구간 동안 합병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이 된다는 이슈로 가격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합병 이슈를 노려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DB금융 스펙 7호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B금융 스펙 7호는 언제 합병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지금 DB금융 스펙 7호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DB금융 스펙 7호가 상장이 됐어요. 자, DB금융 스펙 7호가 자, 상장이 되었고 2,000원에 이제 이거 뭐 급등은 그냥 이건 투기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2,000원에서 어제도 얘도 갑자기 DB금융 급등했네. 17%까지 올라갔네요. 2,390원. 그쵸? 특이하죠. 주식이 특이합니다. DB금융 6호인지 7호인지 헷갈려가지고 6호를 살려고 했다가 7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원에 샀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 스펙이 합병 M&A
A를 하면 대박.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뭔가 합병 이슈가 있나? 이제 이런 조짐들이 나오는 거죠. DB금융 스펙 7월 지금 2,000원에 사놓으면 합병이 조만간에 나오나? 아직 모르죠. 아직 공시가 된 게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 DB금융 스펙 7호는 얘네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 뭐죠? 예, 합병시키는 일입니다. 이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합병할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비상장 회사, 대한민국에 있는 코넥스 회사, 이런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굉장히 우량하고 좋아서 상장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시켜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합병 후 상장. 자, 그러면 우리가 비상장 회사들이 상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강한투자클럽이라는 회사가 상장하려면 힘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펙에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이 넘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 그렇게 매출이 100억이 넘고 20%가 넘으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가 되었다. 그러면 이 DB금융 스펙 7호가 저에게 접근하는 거죠. 우리 합병해서 상장시키자. 코스닥 상장시키자. 이렇게 돼서 상장을 하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개념을. 이제 좀 정리가 되나요? 자, 이런 투자처가 있다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펙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펙이 더 활발해지고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될 거고 자체적으로 상장하는 것보다 힘드니까 이렇게 M&A를 통해서 상장하면 좀 수월하게 상장할 수도 있고 얘네들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증권회사들도 이렇게 상장하면서 돈을 버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를 DB금융 스펙 7호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DB금융 스펙 7호를 제가 샀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이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단점. 3년간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합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이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그래 윤희사, 야, 너 말 듣고 DB금융 스펙 7호를 한번 베팅해 볼게. 그래, 샀어. 1,000만 원 샀어. 내 1억 투자 자금에서 10%,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10% 샀어. 샀는데 3년이 지났어. 야, 상장 안 했는데, 합병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원금은 지켰잖아요. 근데 이자는 1.5%,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은행 금리 어떻게 할? 그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비용이 부담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기회비용 감안하고 자, 그래서 이게 단점입니다. 단점이 있어야죠. 이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퍼펙트한 투자처는 없다. 제가 결론은 뭐냐면 퍼펙트할 수는 없구나. 역시 스펙도 단점은 있구나. 예, 단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이 이자 부분도 이제 감안이 되어서 스펙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자 부분을 감안해서 배당락이 있듯이 얘는 이제 이자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조금 가격이 한 10원, 20원씩 올라가지 않을까. 2,000원에 그래도 한 2%, 3%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한 2,050원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정도는 3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스펙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슈가 불어서 갑자기 급등할 수 있으면 그때 팔면 돼요. 그런 건 있으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펙에 대해서 좀 앞으로 향후 투자 전략을 스펙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시간을 내면서 천천히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몇 시간 얼마나 얘기했지? 따라 30분. 그래, 많이 했네. 그쵸? 제가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구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또 오늘 얘기했습니다. 스펙. 자, 한 번에 계속 스펙을 안다는 거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걸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바로 주식 좋아 바로 뚝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 좋아 바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ELS
DLS 다 마찬가지죠. 여러 차례, 수차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조금씩 출하를 하고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투자가 이제 점점 돼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완전히 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수많은 스펙 중에서 결론은 이제 셀렉트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다 보셨다면 이제 어떤 스펙을 사야 되느냐가 결론이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이제 방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정말 개인 혼자 하셔도 됩니다. 혼자 공부하셔도 하셔도 되고 나는 너무 시간도 없고 나는 너무 도저히 할 기력도 없고 그냥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다 그런 분만 그런 분만 문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혼자 스스로 하시면 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조금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이 만약에 혹시 있다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문자로 보내주지 마시고 뭐죠? 카톡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 문자로 보내면 스팸함으로 또 바로 들어갑니다. 그제도 또 바로 스팸함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떠한 투자처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아닌가. 정말 앞으로 투자 방향성을 이쪽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고 더 좋은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더 좋은 스펙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스펙 중에서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계속 또 노력을 할 거고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 어차피 2,000원 보장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스펙만 주구장창 이제 파면 되는 겁니다. 모든 스펙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 뒤져서 좋은 스펙을 찾아내서 그 스펙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하면 이제 저는 욕먹을 일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저도 욕먹을 저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게 막 진짜 반토막이 나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반토막이 난 종목이 하나 있죠. 너무 유명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언젠간 올라갈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2년 3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저는 괜찮은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그걸 바라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이제 대신에 꼭 믿어주시면 좋겠다. 분명히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다. 알고 계시죠, 다들? 네. 빌딩 팔아도 그거 이상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에 있는 빌딩만 팔아도 그거 이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자세한 얘기들은 그동안 제가 많이 믿어주신 분들께 많이 남겨놨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오늘 또 많이 길었네요. 오늘 좀 흥분이 됐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흥분하는 그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